자, 우리 쪽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쪽 포트폴리오를 보면, 아우, 이게 좀, 7월달 포트가 지금 마이너스가 2%가 돼버렸어요. 10% 수익을 목표로 가져가는데, 똑같이 그 종목 부분 똑같은 기준에, 뭐, 예를 들어서, 음, 2차 전지도 그렇지만은 2차 전지에서도 포스코 DX의 뭐 전일 매수사인 문자로는 못 드렸습니다만 전일 뭐 하루 종일 종목 검색해서 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응? 그 부분을 어찌됐건 여기 수익에 포함을 안 시킨 거고 그리고 어, 포스코 피처엠의 비중이 확대돼서의 뭐 수익 부분도 사실상 여기다 포함을 안 시킨 거고 이수페타시스의 수익도 7월 달에는 여기다 포함을 안 시킨 거고 그리고 동진세미캠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는 이제 한미반도체와 HPS, SP도 갖고 있었잖아요. 똑같은 흐름에서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의 기준은 지난 6월 말의 기준에서 동진 세미캠이 거래가 일부 수반되고의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포트폴리오에 넣어놨던 부분인데 만약에 이제 그 당시에 만약에 한미반도체를 선택을 했다면 왜냐하면 한미반도체는 또 거래 부분이 월등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를 설정을 했다면 사실상 요 손익 부분이 뭐 월등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형성돼 있겠죠. 뭐 하여간에 지금 시장 지수가 어찌됐건 지난 6월 말 종가 대비해서 지금 2,577포인트까지 미끄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지수 자체도 지금 뭐 편안한 상태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뭐 너무 그렇게까지 자갈 뭐 이런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고 종가 기준이 2,564니까 뭐 14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네. 그래도 0.5%는 어찌됐든 지수는 0.5% 상승인데 우리 포트폴리오가 공식적으로 2%가 손실이라서 참 버겁고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라는 말씀드리는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군들 이외에 우리가 수익 종목으로 형성해 놨던 종목군들의 전량 차익 실현이 또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차분차분하게 놓고 보자라고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뭐 성과 혜택의 2차 편입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뭐 신규 편입자가 계시니까 편입 기준을 설정해 드릴까 고민을 좀 하긴 하는데 밋밋해요. 뭐 프로그램이 바뀌는 것도 없고 뭐 특정 창구가 눈에 확 들어오는 쪽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뭐 1차 편입도 드리고 했으니까 또 기존에 다 갖고 계시니까 조금 더 차분하게 볼게요. 그리고 최악의 상태는 종가 관리가 안 되면 단일가 매매 지정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대처를 할 거예요. 그리고 6월 포트폴리오는 어찌됐건 10%대 수익은 유지하고 있어요. 5월 말 종가 대비 시장은 하락이지 않나요? 5월 말 종가 대비 몇 프로 올라왔죠? 5월 말 종가 대비해서 시장은 지수의 기준에서는 5월 말 종가가 2,577이네요. 그러면 오른 게 없어요. 똔똔이죠. 시장 지수는 똔똔인데 우리 포트는 일단 어찌됐든 11% 수익입니다. 그 중에 이수페타시스의 차익 실현, 전량 차익 실현 재편입이 뭐 6월 16일 전량 차익 실현 재편입, 6월 23, 26일 날 변동 클 때 그때는 비중 확대, 뭐 비중을 더더욱 늘릴 수는 않았지만은 그리고 6월 28일 전량 차익 실현 재편입, 6월 30일 전량 차익 실현 재편입, 그리고 7월 3일 전량 차익 실현 재편입, 7월 4일 전량 차익 실현, 7월 6일 날 절반 재편입. 그리고 이번에 나머지 그 재편입한 물량 전량 차익 실현. 그러니까 지금 수익률이 저 정도 수준은 아니죠. 그러니까 방 안에 계신 분들께서도 뭐 좀 시장도 어렵고 주력주도 오늘 많이 미끄러져 있습니다만 그나마도 이제 좀 감내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기준에 전략 꾸리실 때 그 전략 부분을 잘
잡아내시고 이겨내셔야 되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해석하시고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이제 뭐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거예요. 제가 최근 뭐 7월 중순부터라고 해야 되나요? 원래 엄청나게 공격적이잖아요. 그냥 뭐 10% 올르면 어때? 15% 올르면 어때? 금양 지금 뭐 12%면 어때? 그냥 때려 매수잖아요. 우리는 사실상 안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이렇게 뭐 다 오르고 나서 후행성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개장 초부터 어찌됐건 금양은 지속적으로 지금 포착이 돼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근데 보시면은 이제 21일 오늘 어떻게 써 있어요? 금양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테슬라가 급락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LNF를 그대로 넣어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성우 혜택을 넣어놨어. 최근에 거래가 급감을 해서 편입 설정을 안 잡아들인 그 테슬라를 여기다 또 넣어놨단 말이에요. 테슬라가 아니라 성우 혜택. 거래 급감을 해서 안 넣어놨던 성우 혜택. 왜? 오늘이 해소되는 날이니까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오버슈팅 안 나와도 다음 주를 기대할 수 있고. 그죠? 금양 같은 경우에 지금 개장 초에 그 종목이 성일하이텍 뭐 에코프로 HN인데 에코프로 HN은 수요일날 상한가 갖고 목요일날 16% 올라갔다 꼬리 달았단 말이에요. 그때 2%에서 포착되고 16%. 그럼 얘도 지금 뭐 3% 눌려 있지만 공략을 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개별 기준에. 올해 좀 더 심리적으로 좋았다면 뭐 문자선이 나갔겠죠. 뭐 성일하이텍. 성일하이텍은 교육용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어떤 기준에서 일단 그 성일하이텍 부분이 낙폭이 심화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낙폭이 심화된 상태에서의 가격 반발력의 순환성으로 다 돌고 있다 정도 수준. 그리고 이제 뭐 셀트리온 제약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셀트리온 제약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좀 더 오르고 나서 추세가 완전히 돌려졌다 했을 때 보셔도 상관없어요. 기계적으로 이제 검색기 이렇게 떠 있긴 합니다만 그러고 나서 금양이 뜬 거란 말이에요. 좀 높은 가격이 뜨긴 했죠. 7%면. 그래도 밑도 끝도 없는 종목 아무거나 들어가서 이거 올릴 것 같아. 그거보다는 여기에 떠 있는 종목군들이 거래대금 최상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금양의 거래대금이 어찌됐건 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거래대금이 삼성전자에 이어서 2위입니다. 4,570억 벌써 이미.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DX도 벌써 3,000억이 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흐름을 마감 때까지 계속 볼 수 있어요. 얘를 이왕이면은 프로그램이 여기서 이제 더 들어오는 모습이 있고 하면은 눌려질 때 더 들어온다. 그럼 거기서 실패가 돼도 들어가는 거예요. 앞전 고점 11만 7천 원을 넘겼잖아요. 금양 뿌려주세요. 금양. 응? 금양 뿌려놨으면은 그다음 포스코 DX 뿌리고 서로 엇박자로 뿌려주시고 뿌리고 나면은 항상 포스코 DX 딸랑 13시 거 이거 하나 이렇게 딱 올려주는 거야. 포스코 DX 전체 이거 없어? 있잖아. 왜 하나만 딱 올려요? 이거 다 올리면 되지. 일부러 이렇게 올렸나? 야간 거는 나왔어요? 21시 거? 나와 있어야지. 야간 거 하랴 뭐 글 올리랴 뭐 안 되겠지만 그래도 틈틈이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요거 다 낮장으로 올려주세요 일단. 그리고 오늘 그 금양도 스토리 만들어주세요. 어제 포스코 DX처럼. 그리고 어제 분명히 포스코 DX 스토리 만들어놨는데 뿌리라니까 그냥 저렇게 뿌려요? 어제도 그렇게 악을 쓰고 얘기했는데 그래 안 그래요? 어제도 그렇게 악을 쓰고 분명히 전달해서 알려주고 시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저렇게 똑같이 뿌려 그냥 어제 야간에 퇴근 전에 스토리 만들어서 다 올린 걸로 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뿌려 그러니까 그냥 막 그냥 뿌리는 거야.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좀 제발 나도 일 좀 하게 해달라고 일 좀. 응? 지금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그때 돼서 이제 스토리로 뿌리고 되겠냐고 이 사람들은 그냥 확 그냥 나쁜 사람들 그냥 혼내줄까 아주. 그렇게 해서 VVIP 방에 이제 뭐 이래저래 좀 올려드렸는데 금양의 경우도 시장 상황이 포스코 퓨처엠 좀 돌려놓고 LNF 돌려놓고
뭐 하이닉스 좀 돌려놓고 포스코 인터넷은 돌려놓고 뭐 하여간에 조금씩 돌리는 흐름들이 쭉 나오면 변동성도 한번 보긴 볼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성우하이텍의 기준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 추가 매수하기가 참 애매해요. 오늘 지나고 나서 보자고요. 하여간에 열흘 내내 매수세에 나간 종목이니까 성우하이텍은 열흘 내내 그죠? 즐기세요 이제는. 이게 윤정두구나. 아 윤정두 하고 하니까 좀 편안하구나. 뭐 즐기세요.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울 때의 계좌를 한 번씩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가 계좌 수익이 손익이 마이너스 2%라는 게 굉장히 그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7월 달 동안에 어찌됐건 공식적으로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심각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정도는 오히려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차분하게 대처하자고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는 종목군들이 포함되어 있다면은 잘라내는 것도 기준이 잡혀야 되는 게 옳습니다. 근데 지금의 기준에서 이제 자동차 25%, 그리고 IT 40%, 그리고 2차전지 공식적으로 20%. 근데 지금은 사실상 포스코 퓨처에는 매수 강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갔기 때문에 비중이 조금 더 높여진 상태이죠. 실질적으로는. 그다음에 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가 조정이 이번 달에 좀 깊어져 있어요.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두들겨 맞은 상태가 되는데 일단은 이달 말까지 가격 반발력 최대한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그리고 중기 추세로 요 두 종목은 중기 추세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데 동진 세미캠은 조금 수급이 조금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동진 세미캠 자체의 수급이나 변동성의 기준을 설정할 수는 없고 하이닉스의 기준에서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요 종목군들 종목이 너무 많죠. 8개가 포트로 되어 있으니까 그 8개의 포트폴리오와 함께 요 부분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차피 설명이 똑같습니다. 설명이 똑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수익 종목이라고 해서 우리가 변동성으로도 좀 접근한 그런 종목군들이 되는데 일단 뭐 장 끝나고 또 자세히 설명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하이닉스 부분이 이렇게 되면은 12만 원대 초반 12만 1,100원인가요? 그게 이제 52주 고가인데 5월 달에 40% 들어올리고 나서 눌려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변동성 매매를 할 때에는 거래도 둔화돼 있고 다 빼고 나오잖아요. 빼고 나온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거래 터지면 그때 들여다보면 되는 건데 예? 결론적으로 지금 무방비 상태라고 해석하실 수도 있을 만큼 고점에서 찔끔찔끔 내려오는데도 그냥 유지 전략으로 대처를 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연하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제 12만 1,100원의 기준이 52주 고가고 그 고점 대비해서 지금 뭐 거의 7%가 조정이 나왔어요. 굉장히 깊은 조정입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얘만의 문제가 있어서 얘 혼자 밀려 내려가고 계속 미끄러질 상황이라면은 뭐 빠르게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대처를 하는 게 옳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체 시장이 국내 지수가 눌리면서의 흐름이라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의 방향성은 뭐 어제 시황 좀 길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시장이 원체 긍정적이고 금리가 원체 긍정적이고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해석을 해드렸잖아요. 그거는 10년 전, 20년 전에도 똑같은 시황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흘러갔고 결론적으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과한 시장 눌림 속에서 연동되어 있는 주력주들의 흐름 차트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죠. 그러면 자, 이 상황의 이 주력주들의 흐름이 이게 지금 문제될 상황의 흐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수로도 그렇고 시장 대비해서 등락률로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가 되죠. 그래서 결론은 인터넷 쓰고 있어요. 결론은 요 기준점, 요 설정 범위점에서 삼성전자도 52주 신고가 찍고 나서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야간 21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아니 멀쩡한 삼성전자를 왜 괴롭히냐고. 그 정신 나간 기자분들도 훌륭하신 분들 많지만 그 정신 나간 기자들도 많잖아요.
기사 내용이 뭐였냐면은 아니 에코프로 폭등하는데 삼성전자는 개뿔이나 사거래일 연속 밀려가지고 동학개미들 다 죽인다고. 이 정신 나간 애들이지. 오늘 5일째 밀렸네. 그럼 기사 또 나오겠네. 5일째 밀려 삼성전자 바보라고. 국내 지수의 등락률 대비 1.5배 이상 올라와 있어요. 삼성전자가. 근데 얘를 나쁘다는 식으로 표현하니까 얘를 팔아서 엉뚱한 종목 산단 말이야. 되겠냐고.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의 흐름에 대해서 냉정하게 보시자는 거예요.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에서 하이닉스 위주로 편입 비중을 설정하고 있습니다만 냉정하게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자동차죠. IT에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긴 했습니다만 자동차 보고 다시 L전자하고 삼성전기 볼게요. 자동차 기준에서도 지금 자상세대치 신고가 아니 현대차가 시가총액이 42조가 말이 됩니까? 이 42조의 시가총액인데 순이익 영업이익 13조 순이익이 얼마? 12조예요. 근데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이 두 종목 합쳐서 오늘 이제 주가 밀렸지만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65조 수준이란 말이에요. 65조. 65조 수준의 이 말이 되냐고. 두 개 합쳐서 65조 수준인데 순이익은 1조 수준이야. 얘는 11조네. 12조가 아니라 11조. 이게 말이 되는 내용이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결론적으로 현대차의 지금의 위치가 기술적으로도 나쁘지 않고 무조건 저평가니까 끝내준다 이 해석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나쁘지 않잖아요. 수급 범위까지 다. 기아 마찬가지고. 현대차 기준의 20만 원의 기준은 문자 나가야죠. 문자 나가야죠. 지금 뭐 현대차를 우리가 멋을 부리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현대차보다도 월등히 큰 하이닉스가 5월 한 달에 40% 올랐어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월봉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24만 원이라는 가격, 그 가격을 못 올라올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24만 원 해봐야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얘는 저 윗꼬리까지 다 감싸 안고. 왜? 실적 자체가 사상 최대치, 상상을 초월하는 사상 최대치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문자 나온 게 20만 8천 원이에요. 20만 8천 원. 거기에서부터도 무지하게 밀린 거죠. 근데 얘가 지금 52조 고가가 21만 1,500원이에요. 이번에 고점 찍고 4개월 정도 횡보하고 있는 거예요. 4개월 정도.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하고 있는 겁니다. 3개월이네요. 5월부터. 결론은 그렇게 횡보하고 어렵게 진행될 그런 뭐 위치에 놓여진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실적, 수급, 저 수급 보세요. 지금 문자 발송할 테니까 매직 계산기 올려주시고 올해 작년 4분기부터 해서 올해까지 지금 제가 잘라드릴까요? 좀 매직 몬스터 오늘 늦게 나오는 날인가? 제가 잘라드릴게요. 뭘 잘라드릴 거냐면 금액 기준으로 원래는 자동차가 1위였거든요. 뭐가? 외국인과 쌍끌이 순매수 우리나라에서 어떤 업종이 가장 많은 수급이 들어왔는지도 알고는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특이한 한 종목의 기준이 아니라. 자, 이렇게 보시면은 순매매 금액 기준으로 하이닉스 그리고 자동차예요. 하이닉스, 삼성 전기네. 작년 10월부터니까. 그리고 올해부터 해서는 이제 자동차가 1, 2위였다가 하이닉스에 이제 순위가 밀린 거고 전부 IT죠.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 삼성전자가 없어요. 왜냐면 삼성전자는 기관들이 좀 매도로 잡힙니다. 기관이. 야, 금양조 참 아쉽네. 우리가 회사 뭐 자꾸 이런 핑계 대면 뭐 하겠어요. 검색기 뜬 종목 위주로 월요일부터 해서는 뭐 우리 계좌가 쉽든 어렵든 어려운 상황이든 뭐 쉬운 상황이든
변동성 위주에서의 그 종목군들에 대한 매매 사인도 잡아드릴게요. 어차피 뭐 LNF 이런 쪽도 매수를 기준을 잡아서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잡아드리고 결론은 요 IT 네 종목이 위에 다 있죠. 우리 주력 기준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인프라코 중기적으로 보자라고 했던 그리고 현대 로텐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결코 우리 쪽 종목군들이 만약에 이제 눌림목이 나와 있다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까지 버겁고 부정적인 그 흐름이 되진 않는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저기 죄송한데 그 크리넥스 한 통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요거 지금 올려놔 드릴게요. 23년 10월 03일부터 전일까지 지금 오늘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07월 20일까지의 외국인 엔드 기간 누적 수급 범위 그 부분의 흐름. 그래서 일단은 작년 10월을 기준을 잡는 이유가 9월 말 10월에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저점이 저자락에서 형성됐어요. 그럼 글로벌 시장에 저점이 형성됐을 때 메이저들이 그걸 몰래 알죠. 글로벌 시장에 저점이 형성된 그 시점에서의 메이저들의 기준점 거기서부터에서의 설정 범위 거기서부터 어떤 업종을 강력하게 매수를 했느냐 그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올해죠. 어찌됐건 올해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했니? 라고 올해 기준에 하이닉스가 1위 현대차 기아가 2, 3인데 4월 말까지는 또 5월 중순까지도 현대차 1위였어요. 하이닉스가 5월 달에 40% 그냥 올라왔겠어요?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막말로 시원하게 사들이다 보니 40%가 한 방에 올라온 거죠. 요거는 언제? 23년 01월 2일부터. 아까 저거는 제가 숫자를 잘못 썼네. 22년부터인데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수급 범위가 이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종목군들 쭉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 종목군들. 건전지 뚜껑 TCC. TCC가 요즘 계속 좀 떴어요. 그죠? 금양은 17%. 이건 뭐 속된 편으로 미쳤어. 금양 한번 더 뿌려주세요. 결론적으로 잘 보세요.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그러니까 자동차, IT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삼성전자도 다 들어있잖아. 농담이 아니라.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까지 싹 다. 저게 실질 흐름인 거예요. 나머지 뭐 두산에너빌리티 들으면 사도 되나요? 지금 이걸 보는 게 전체 업종에서 누굴 샀는지를 먼저 본 거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나 이런 쪽을 보려면 실질적으로 세세하게 봐야 되잖아요. 동종 업종군들에서의 흐름이 진짜 있느냐부터 해서 뭐 얘네들처럼. 예? 그러면 이제 조선 업종이 2005년도처럼 선복과잉까지 형성될 수 있느냐부터 또 현대인프라코처럼 현대인프라코처럼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25%의 비중을 편입했느냐부터 볼 게 뭐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성우 하이텍은 지금 하여간에 결론적으로는 신규 매수도 지금 갈등을 많이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원체 매도가 나오니까. 프로그램 이외에 이제 지금 수급이 있을 걸로 보긴 하는데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면은 무조건 매수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쪽 보면서 조금 주춤거릴 수는 있었을 텐데. 근데 지금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돼 있는 상태에 9일 동안 눌러놓은 종목을 지금 돌린다고 해서 여기서 강력하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종가는 뭐 좀 더 당겨놓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제 개별 기준이에요. 오늘 기준은. 개별 기준에서 공식적인 뭐 차익 실현 문자 안 나갈 거야. 왜? 저 밑에까지 13,500원까지 밀릴 때도 뭐 예를 들면 손절을 하거나 그런 기준을 설정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 좀 놓고 보시고 금양 보도자료하고 금양 그 보고서 있으면 좀 뿌려주세요. 올려주세요. 금양 보도자료 또 혹시 보고서 나온 게 혹시 있으면 보고서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보시고 하나 더 볼까요? 그 일본 그 연초부터 봤으니까 뭐 예를 들면은 캡처까지 떠야 되는지를 한번 좀 보길 텐데 4월 이후의 기준에서는 누가 제일 많이 들어왔을까요? 하이닉스 여전히 뭐 규모의 면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매수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부여하는 거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그다음에 삼성중공업도 뭐 수급 장난 아니죠. 변동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동차 기준에서는 슬슬
완성차 업체도 그렇지만은 현대모비스 그리고 이렇게 뭐 현대루텐까지도 밑에 있네요. 그래서 방산 쪽의 수급도 인프라 거까지 박스를 쳐서 요 기준도 뭐 올려놓죠. 4분기 4월 이후 2분기 이후 그리고 뭐 7월 달로 잡기에는 좀 멀지 않나요? 아니, 너무 짧지 않나요? 7월도 한번 볼게요. 그래도 04월 3일부터 이것도 한번 올려드리고 성우하이텍은 뭐 성우하이텍 갖고 계신 분들 단가 좀 올려줘 보세요. 지금 아직도 멀었어요. 그 15,000원 전후에 편입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수익이 다 대박이다 이렇게까지 꼭 제가 표현할 수는 없는 거고 뭐 가격 잘 조정해서 그 접근하신 분들이야 뭐 수익 범위도 설정이 될 수 있을 텐데 그죠? 6월 이후에는 뭐 에코프로의 규모의 면도 있으니까 에코프로도 수급 개선 폭 저건 이제 공매 대차 상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IT가 여기서 전혀 빠져 있지 않고 그죠? 그리고 7월 기준 잡으면 뭐 어마어마하죠. 지금 6월 26일부터 성우하이텍 금액 기준으로 뭐 그렇게 크지는 않겠습니다만 8% 해봐야 뭐 아주 큰 부분은 되지 않는데 성우하이텍도 빠지지 않을걸요. 한미반도체도 여기 들어가 있고 성우하이텍은 어디 있을까요? 아 얘는 쌍끌이가 아니다. 외국인만 때려 산 거죠. 이제 어제 기준까지 해서 19일까지면은 쌍끌이가 되려나? 성우하이텍 외국인들은 샀는데 기간이 좀 매도해서 그래요. 한미반도체는 저 들어와 있고요. 성우하이텍도 원래는 이제 쌍끌이었었죠. 성우하이텍 여기 있죠. 근데 요게 이제 그 순위에서 없어진 거는 기관들 쪽이 매도로 전환이 돼서 그래요. 그런 맥락에서 보시고 전화기 좀 가져가세요. 이다운 씨 가져가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7월달 기준까지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어떤 종목군들이 매수 강도가 형성이 됐는지 그러니까 4월 2분기까지 누적적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뭐 금양도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수급이 더 들어온 건 아닌데 아까 이제 말씀드릴 때 대비해서도 자 녹화를 뭐 짧게 한다 그래놓고 또 굉장히 길어졌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까지.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서는 뭐 듣기 싫어도 계속 듣게 되시는 거고 그리고 VIP 방에서는 이 지금 영상을 뭐 끝까지 다 보실 런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조금 뭐 다 보시려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일단 우리는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그 LG전자하고 삼성전기까지 보시게 되면은 신고가를 찍고 눌린 폭의 기준이고 수급이 아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시장에서 결코 소외되어 있는 업종이 아니라 오히려 주력 업종으로서 부각이 돼 있다. 메이저들이 전부 쌍끌이로 매수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그래서 시장 대비 월등한 강한 흐름이 연출돼 있고 그것이 2차 전지에 가려서 안 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엄청난 수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신 나간 꼬맹이 기자겠죠. 꼬맹이 기자든 뭐 큰 기자든 그분이 써놓은 것처럼 정신머리 없이 에코프로는 폭등하는데 삼성전자는 사거래 일찍 빠졌어요. 동학개미 다 죽여 미친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로 그런 기사 하나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손실을 떠나 피해를. 결론적으로 우리는 냉정하게 보시게 된다면 지금 등락률을 보세요. LG전자에. 예? 과거에 등락이 나왔다고 해서 미래까지 등락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또 과거에 저렇게 매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미래까지 들어와서 무조건 다 폭등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들의 메이저들에 대해서 성우하이텍하고는 또 틀리죠. 성우하이텍의 규모는 1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메이저들의 저러한 수급, 저러한 수급, 유통 물량도 없는 종목에 대한 저런 수급.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 53%에 대주 지분 33.45, 86.5% 플러스 기관 지분 빼고 나면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게 단타치로 들어온 지분일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지분의 이 추이 추세 부분이 쉽게 바뀌질 않고
사상 최대치의 지금 랠리가 나오고 있는 쪽, 그리고 나스닥까지도 지금 우리나라 지수 환산했을 때 2,900포인트 고점 대비해서 11% 밀려 있어요. 우리는 22% 밀려 있습니다. 오늘까지 22% 이상 밀려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동반적인 현상이 나왔을 때는 결국은 이들이 움직여서 시장을 견인한다. 실적 범위가 이제 업황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를 우리는 주력으로 보고 있고, 그중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는 하이닉스 위주로, 그다음에 LG전자하고 삼성전기에서 한동안 LG전자 위주로 갔는데 이번에 이제 15만 원 넘기고 16만 원 넘기는 과정에서 삼성전기 오늘까지 꼬리가 무지하게 달렸죠. 기회입니다. 조금 전에 현대차의 매수 사인을 드린 것처럼 삼성전기 이번에 꽤 높은 자락에 따라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LG전자 위주로 한동안 나가다가 삼성전기를 드렸죠. 근데 오늘의 기준에서는요, 15만 원 공방이죠. 15만 원이라는 가격이 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란 말이에요. 근데 시장에 연동된 흐름 속에서 밀려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종가 돌려놓을 가능성이 높고, 종가 돌려놓으면은 갭이 그대로 유지되고 살아있는 거고, 그리고 그 갭에 대한 거는 심리적으로 갭이 뜰 정도로 최강의 상태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표현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결론적으로는 갭이 메꿔줘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다만 이제 이왕이면 오늘 뭐 제가 볼 땐 지수 낙폭 꽤 줄이고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삼성전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15만 원 현재 구간에서 조금 전에 현대차처럼의 기준처럼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가는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15만 원이면 제일 좋긴 한데 15만 600원, 700원, 500원으로 발송할게요. 15만 500원. 그렇게 해서 발송을 문자 하고, 그 다음에 성우하이텍은 또 밑에서 한번 빵 치고 올렸어요. 14,300원. 손이 좀 간질간질한 위치에서부터 빵 치고 또 들어 올려서 합정 고점을 넘기려는 흐름. 거래는 다소 제한적이에요. 거래는. 그리고 삼성전기 매수인 드린 거고, 그다음에 전체 포트폴리오 가격 이제 조절을 할게요. 지금 버거운 종목이 꽤 많이 생겼는데 오늘 기준에서 룬이 또 이제 어제 조금 반등 나오는가 싶더니 룬이 또 좀 버거워졌고, 그리고 잠시만요. 저쪽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삼성전기 쪽의 누적 수급이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쉬어간 구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특히 올해는 굉장히 제한적인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는 일단 삼성전기 쪽도 매우 긍정적인 해석. 그다음 현대차, 기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리고 수급 범위가 상상을 초월한다. 어제 이제 70만 원 위쪽에 흐르면서 조금 그나마도 긍정적입니다. 매수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5MA, 20MA 거래량을 당연히 넘기는 흐름이잖아요 라고 했는데 뭐 안타까운 거죠. 많이. 다음 주 기준에 어찌됐건 이 5MA, 20MA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거래가 대바닥권으로 형성돼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의 거래까지 형성돼 있는데 요게 이제 해소가 되고 좀 더 들어 올려질 수 있는 모양새가 형성이 되기를. 그리고 성우하이텍이 지금 고점을 거래를 싫고 5분봉에서 뛰어넘기고 있어요. 그 과정 속에 프로그램 30만 주 매도 부분이 해소가 되고 있고 15,000원 전후까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성우하이텍에 대해서 편입 단가가 15,000원 전후까지도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밑에서 사신 분들 당연히 있으시지만, 그래서 편입 비중 좀 올려주세요. 막연하게 계신 분들 뭐 장도 안 좋고 그래서 뭐 편입 비중 올려주세요 하면 얼마나 몇 분이나 올려주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그거 좀 써서 올려주세요. 옛날에 한 거 있죠. 이 종목 편입 비중 좀 올려주세요. 뭐 차익 실현 여부 올려주세요 한 거를 금양도 그렇고 성우하이텍도 그렇고, 금양도 지금 계속 오픈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금양도 계속 오픈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픈해드린 부분에 대한 뭐 개별 매매가 있었는지 여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LG화학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고, 아쉽게도
10시 40분 기준인데 탄력적인 반등 추세는 못 주고 있습니다만 주봉으로 볼 때 남들이 볼 때 뭐라 주봉이에요. 이게 주봉이에요. 이 주봉에 꼬리 좀 달려있다고 엉엉엉 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그 나중에는 한번 우리가 아까 올려드린 그 종목군들 매집 구간의 종목군들 있잖아요. 우리 종목군들의 박스를 쳐놓으세요. 박스를 쳐놔서 표시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현대 로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무조건적으로 이 친구가 기존에 수급이 들어와 있으니까 뭐 그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무조건 뭐 초강세의 흐름을 띈다. 이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지금 이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들어왔고 실적에 대해서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올 즈음이고 방산주들 전체적인 그 누적 수급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조정폭이 좀 과하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해석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현대 로템 부분도 버겁지만 유지하면서 대처합니다. 이런 종목은 결국은 지금 당장 이제 주봉에서 놓고 볼 때 또 고점 대비 20%나 밀려서 버거운 상태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고점을 계속 넘겨왔어요. 21년 12월 이후에.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형성된 이후에. 뭐 하나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그룹 재편 작업까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재편 작업까지 해서 더 변동률이 높고 어마어마하죠 여기는. 하필이면 요 종목이면 더 좋을 뻔했는데 변동성이 너무 크고 해서 이제 또 하나 솔루션을 그 당시 갖고 있어서 일단 우리는 현대 로템 쪽에 집중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요 한국 항공우주를 선정을 했었죠. 요 세 개의 이제 방산주들의 흐름에 대해서 한국 항공우주가 사실 주인이 없잖아요. 사실은 이번에 이제 뭐 실질적으로는 하나그룹이 먹는다라는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쪽에서 이제 인수를 해가는 것이 좀 유력해져 있고 대우조선 해양의 그 자금으로 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방산주 쪽의 흐름이 저평가는 아닌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급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다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요 정도 나온 거 가지고 이 정도 떨어져 있는데 최악의 경우는 뭐 이게 수급이 더 꼬여지고 더 미끄러지고 했을 때는 또 실적에 대한 기대음 대비해서 제한적이라면은 최악의 경우는 뭐 잘라내는 기준도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기준에서는 그런 흐름보다는 유지 전략하면서 중기적으로 대처하는 쪽에 기존으로 설정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 현대로템도 유지하면서 대처할 거예요. 공격적인 다만 매수를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서운할 수 있겠지만은 매수 기준은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월등하게 더 부각이 돼서 이제 또 설정 범위가 잡힐 수 있는 그런 위치라든가 거기서도 이제 가격 반발력이 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거래가 터지면서 가격 반발력이 나와서 돌릴 때 이런 때 또 실패가 되더라도 이럴 때 따라붙는. 현대 인프라코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매각된 이후에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7월 달에 이제 그 매각이 된 부분이 작년. 여기서부터 이제 재상정이 된 기준인데 거래 터트리고 나서의 흐름이죠. 이 5천만 주라는 이 매수, 5,200만 주라는 매수, 25% 이상의 매수, 이 부분은 실적을 바탕으로 들어온 수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계속 맴돌고 있는데 지겹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 주시고 12,000원 그 수준에 올라왔을 때 정리할까요? 했을 때 아니요. 단타 칠 자금이 없으면 변동성 매매하실 자금이 없으면 팔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뭐 어차피 고점 넘겨놓을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이 얘만 이제 동진세미캔만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 기준에서 얘만 좀 조금 더 다시 심사숙고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수급 논리에서 이제 수급이 좀 강도 있게 5월달에 들어와서 또 시세도 나쁘지 않아요. 5월부터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들어간 물량이 다 지금 버거워진 상태죠. 최근에 들어간 물량이. 결론적으로 지금은 이제 그 재편입을 한 한미 반도체 여기가 지금 9% 정도 매집이 돼 있습니다. 얘가 좀 더 유리해진 거예요. 월등히 유리해진 거죠. 이번에 수급 논리에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리고
뭐 1월까지 안 봐도 상관없어요. 4월 달부터 봐도 마찬가지예요. 누적 수급이 지금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HPSP도 전량 차익 실현했는데 여기도 수급 뭐 만만치 않은데 규모의 면에 있어서는 이제 한미 반도체 수급이 월등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HPSP도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 구간을 모색하려고 하는데 역시나 센 친구들은 크게 밀리지 않아요 지금. 뭐 우리가 뼈저리게 느낀 포스코 DX도 2만 원에 차익 실현하고 2만 2천 원대 다시 따라붙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만 6천 원대 차익 실현하고 못 따라붙었어요. 문자를 못 줬죠. 못 드렸죠. 검색계는 계속 터져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뭐 3만 1,800원까지 찍고 오늘 뭐 3만 그 이상으로 올라가고 밀리질 않아요. 센 친구들은. HPSP도 뭐 우리 입장에서는 고점이 3만 8천 원이더라도 3만 6천 원 이하에서 다 정리가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크게 밀리질 않아요 지금. 뭐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긴 한데 이수페타시스 3만 8천 원 정리했는데 얘야 이제 지금 수급이 너무 꼬여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거고. 한미반도체도 사실은 우리가 상한가에 한번 정리를 했고, 그죠? 여기서 절반을. 그리고 이제 요 위치에서도 뭐 최고점이 아니라 중간에 다 잘린 상태인데, 하여간 요날 재편입, 그리고 어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일부 차익 실현, 그리고 또 재편입, 또 차익 실현.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하방 잡아놓고 있는데, 수급이 이렇게 뭐 꼬여있지 않고, 거래도 꼬여있지 않고, 어제는 이제 뭐 거래도 제한적이고, 어제는 강세를 뛸 때니까, 강세를 띄는데 거래가 제한적이고 수급도 제한적이어서 어제는 관망. 그러니까 오늘 기준은 거래도 제한적이고 뭐 그런 상태예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뭐 편입 설정을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7.5% 재편입한 거에서 멈춰 있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됐죠? 그래서 주력 포트폴리오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8종목이나 지금 굉장히 많아져 있는데 이 8종목의 기준은 일단은 어지간해서는 뭐 손절을 단행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 부분이 저점 대비해서 1%를 돌린다. 그러면 매수 신호를 내보낼 겁니다. 지금 1% 수준 돌리고 있는 거예요. 11만 4천 원 기준. 그럼 3% 밀리고 0.8 돌리고 있다. 그럼 오늘 같은 날 쇼핑을 금양 사고 싶어요. 그럼 개별 매매 하시라니까. 종목 검색해서 이렇게 탁탁탁 튀어나와 주는데 왜 그걸 못해요? 지금 캡처해서 다 계속 뿌려드리고 있잖아. 이거 왜 개별 매매를 못해? 떠 있는 종목 매매하면 되잖아. 뭐 에코프로는 못 사, 레인보우 로보틱스 못 사겠어요? 얘도 살 수 있잖아요. 떠 있으면 사는 거야. 얼마에 손절을 하셨든 우리는 공식적으로 13만 원 마지막 물량 거기서 싹 턴 거 아니에요. 응? 사상 최대 치고점 15만 원 찍고 밀려 내려와 있을 때 아차 한 이후에 마지막 물량은 손절합시다. 끝. 어디서는 못 사겠어. 응?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뭐 TCC 스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몇 번 떴었죠. 그만큼 거래 대금이 선행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거래 대금은 선행한다 주가에. 그러고 나서 지금의 흐름에서는 거래 터져 있는 거죠. 동행한다. 거래 대금은 선행하고 동행한다. 그래서 TCC 스틸 뭐 유한양행은 못 들어가겠어요. 변동성 매매잖아. 얘를 사서 뭐 몇 날 며칠 가지고 가자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문자를 안 드리는 이유는 우리 종목 자체에서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땡큐 하긴 한데도 포스코 DX를 못 산 거에 대한 짜증스러움. 포스코 DX가 포스코 퓨처엠이 땡큐 하긴 한데도 퓨처엠이 솔직히 땡큐 한 거 아니에요? 엄청난 땡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BM이 조금 더 많이 올랐어요. 그 짜증스러움. 포스코 퓨처엠이 저렇게 신고가인데도 불구하고 금양이 더 올라가요. 그 짜증스러움.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 매매에 대해서는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들어간 LNF는 또 두들겨 맞아. 룬이 또 지금 좀 오랜 기간 동안 힘겨워. 응? 그러니까 좋은 거에 차익 실현 부분은 기억에서 저쪽에 놓아져 있고 에코프로 HN 검색계 뜨고 상한가 들어간 거 그런 건 막 다시 기억이 나고 그럴 때 이제 조금 차분하게 마인드 컨트롤해서 대처하자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지금처럼 지수가 2,600 이하야. 그럼 지수는 무조건 2,800, 3,000 간다고 정해놓자니까요. 언제 가든. 글로벌 시장의 사상 최대치인데 그러면 그 기준에 누가 간다고요? 주력주라니까. 무조건. 하이닉스가 밀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기서. 편입이지. 문자 발송합니다. 하이닉스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주력주 오늘 그러면 하이닉스, 현대차 주력주 다 편입 기준이 나간 거고 문자가. 멋부리려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떨어졌다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1% 돌렸잖아. 저점 대비 3% 등락해서 들어가는 거죠. 또 삼성전기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 성호하이텍의 기준은 하여간에 요 30만 주에서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왔다 갔다 해요. 뭐 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 정도여도 이제 다음 주 기준에 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올리면은 거래가 막 이렇게 6천만 주 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는 종가가 15,000원 위쪽으로 너무 크게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단일가 매매 지정된다니까. 그거 피해 가려고 지금 눌러놓은 것 같은데. 자, 포트폴리오 전체의 가격을 요 주력 가격을 먼저 써놓고요. 11만 4,100원, LG전자 12만 원. 너무 많이 미끄러졌어요. 얘도 이제 저점 대비해서 1%씩 돌리면은 무조건 다 매수 사인을 다 드릴 수는 없으니 일단은 오늘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는 하이닉스 매수 사인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삼성전기 LG전자에서는 오늘 기준에서는 삼성전기를 드렸기 때문에 뭐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LG전자 위주로 지금 대부분 갖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최근 그 기준에서는 LG전자의 현재 12만 원 공방 편입 설정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현대차도 20만 원 공방이에요. 이거 사야죠. 그죠? 편입해야 되는 위치잖아. 그다음에 LG화가 어제 70만 원을 넘겼다가 여기까지도 오래 따라붙었는데 짜증스럽게 이게 뭡니까? 얘도 이제 저점 대비 지금 1% 이상 돌렸어요. 조금 뭐랄까요? 왜 이렇게 문자가 많이 와?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과도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주력주 쇼핑하는 걸로 LG화학 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그잖아요. 어제는 좋아요 했다가 오늘은 주가 빠지니까 나빠요는 아니잖아요. 1% 이상 돌리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편입 설정을 해야 될 만큼의 흐름으로 기준을 잡아야 되고 그래서 LG화학 부분 68만 원 기준에 공방에서 편입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땡큐 하죠. 얘가 땡큐 안 하면 어떻게 할까? 주간 다녀야지.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고 폭등인데 얘 고점 대비 지금 얼마나 밀려 있냐고. 최고가가 48만 원인가요? 4%? 응? 지금 46만 500원 공방이에요? 우리가 아까 문자가 나갔던 게 45만 2천 원에 한번 나가고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문자가 제가 조금 바보처럼 나갔네. 이게 뭐야? 녹화만 하고 이러니까 라이브 방송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녹화만 하고 채팅방에 포스코 퓨처엠 매수 사인만 내보내고 그리고 문자를 안 내보냈네. 이 바보 같은 바보 윤정도 아니에요? 바보 윤정도? 나 참 45만 7천 원 그 설정 잡아놨었잖아요. 그걸 문자를 안 내보냈지? 채팅방에 올려놓고 일단은 그 설정을 합니다. 설정을 해서 뭐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이야 만약 이 두 번째 오늘 기준의 두 번째 편입의 기준은 설정이 잡히셨으니까 녹화 끝날 때까지 보고요. 요 45만 9천 원이 만약에 훼손이 되면은 훅 하고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거 보고 그 기준에 대처를 할게요. 자, 당황스럽네. 그죠? 문자가 안 나왔어. 그리고 33,000원으로라도 돌려놔서 좀 다행스럽다 해놨는데 이렇게 또 눌려 있네요. 여기도 1% 이상 돌리면 지금 1% 정도 돌렸어요. 돌리면 편입. 여기도 다 어떤 종목이든 주력주 기준은 1% 정도 돌리면 다 편입. 그 지수의 낙폭도 꽤 많이 줄였어요. 윤정도 말 그대로죠. 농담하는 게 아니라 2,580이 깨졌잖아요. 근데 지금 2,590이야. 글로벌 시장이 신고가 랠리 나오다가 미국이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3,100포인트 이상에서 움직이다가 거기서 조금 밀렸다고 그게 조정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는 않단 말이지. 그래서 주력주 위주에서 일단 쇼핑하자는 거고 변동성 종목이야 이제 뭐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니까 사실상. 그리고 성화이텍의 기준은 14,000 지금 뭐 400원 공방이에요. 문자를 내보니까 손이 간질간질하긴 하는데 14,300원 아까 저점에서 뭐 흐름이 나올는지 한번 보고요.
저점 물량들 소진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래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뭐 지금 무지하게 미끄러져 내려와 있긴 합니다만 뭐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얘 4만 원 초반부터 들어간 거 차익 실현을 안 냈을 뿐이지. 그리고 마지막 자락에 5만 원 위에서 매수에는 한 번 나간 거. 그리고는 버겁지 않지 않나요? 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포스코 DX가 폭등이 나서 뭐 마지막일지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에 추가적인 수익을 못 내서 짜증스러운 거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주간 단위 주봉 볼 때 이게 뭐 문제가 돼요 지금? 응? 우리끼리 얘기해서 솔직히 뭐 문제 되는 거예요 지금? 어? 이번 주에 지난주 종가보다 조금 밀렸어 이 문제 돼? 크잖아요. 좀 제가 엄살 떨어서 그렇지. 신규 편입하기엔 거래가 조금 아쉽고 또 변동성으로 어차피 접근하기도 아쉽고. 그래서 일단은 뭐 유지하면서 포스코 피처엠의 오버슈팅에 가장 연동될 수 있는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 쪽이란 말이에요. 이쪽이 이제 원재료 공급 쪽이니까. 그래서 유지하면서 대처하는 걸로 우리 한미반도체는 거래가 좀 원체 둔화돼 있으니까 거래 터지면 뭐 추가 편입을 마저 할 건지 차익 실현할 건지. 주성 엔지니어링도 어제 참 둘 다 한미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은 어제 한번 다 털어내고 갔어야 되는데 장 막판이라서 이제 뭐 개별적으로만 매매를 좀 하신 것 같고 우리는 제한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이제 2차 전지 기준이 LNF가 포함이 되어 있죠. LNF 여기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략 끝나고 나서 LNF 같은 경우에 재차 교육 영상을 찍을 거예요. 포스코 퓨처엠처럼 뭐 이번 주간에 올릴 만큼 다 올려놨고 10조를 넘겼었잖아요. 주간 단위에 뭐 변동률 20% 이상 잡아놓고의 흐름이라서 부정적으로 꼭 해석할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뭐 시장 연동폭의 기준이 있는 거기 때문에 룬이 또 뭐 어제 그 저점까지도 이탈되긴 했습니다만 최근 거래일에 이제 저점 부분 5거래일의 저점 부분 17만 1,600원 17만 원이라는 그 가격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전체 시장 변동 폭에 연동돼 있는 쪽 그런 식으로도 해석을 하자라는 거예요. 자 결론 요 포트폴리오 전략 뭐 짧게 합니다 해놓고 또 1시간을 녹화를 해서 이래저래 다른 얘기 했다가 이 얘기 했다가 이거를 라이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듣기 좋든 싫든 다 끝까지 들으시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VIP 방에 계신 분들은 이걸 다 들으실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VIP 방과 VVIP 방의 차이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개장 초부터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짬을 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아니 어떻게 해요 포스코 퓨처엠 나는 마지막에 샀어요 LNF는 또 어떻게 하면 좋아 라이브 방송에 다 설명드리고 2차 편입 문자까지 다 발송이 됐는데 문자가 안 나와서 채팅방에 올라가고 짜증스럽게 채팅방에 제가 치매가 아닌 이상은 올린 걸로 분명히 기억을 하고 올라갔을 건데 예? 그죠? 1차 45만 2천 원, 뭐 무조건적으로 산다는 게 아니잖아요, 개념이. 다 이렇게 차트 그려드리고, 이런 거래 수급에서, 거래 수급을 보면서 설명드리는 거 단 한 명도 없을걸요, 우리나라에. 그잖아요. 전부 뭐 그냥 대충 줄거놓고, 뭐 추세 얘기하고 앉아있고, 뭐 볼린저 밴드 띄워놓고, 여기서 7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도 최소. 아무렇게나 막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거짓말해도 되는구나 하고, 그런 친구들이 진행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기준에 포스코 퓨처 지금이 46만 2천 원이었거든. 그래서 추가 1% 위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사인 냅니다 하고 있는데 또 이 녀석이 말이야 이렇게 기분 좋게 기분 좋죠 뭐. 어차피 우리가 신규 편입 내봐야 신규 가입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다고 지금. 이걸로 낼게 20만 원 46만 3천 원 낼게. 그냥 제가 손해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어차피 문자를 발송하면 다 근거가 남잖아요.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매매 사인 이렇게 냈습니다를 하는데 나중에 돼서 채팅방에 저렇게 올려드리는 내용하고 문자 근거하고 다 있어야 되는데 예? 그잖아요.
이게 조금 전에 46만 2천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46만 원 공방일 때 눌리면 이제 문자 안 나간 부분은 문자를 또 쏘기도 하겠습니다 했는데 모르겠어요. 결론은요. 윤정도 얘기가 맞아 안 맞아? 맞잖아. 일봉의 갭이 메꿔졌다 할지라도 주봉에서 전혀 뭐 문제 없고 일본 갭 메꿔졌다고 하락 반전된다 이게 아니라 추세의 둔화로 해석할 수는 있다. 근데 주봉에서 아까 잘라놓은 주봉하고 비교해 보세요. 응? 얼마나 행복해. 나는 행복한데, 응? 안 행복해요? 주봉 또 한번 또 잘라야지 뭐. 주봉 올려드린 거 어디였어? 같이 또 봅시다. 이게 라이브 방송인 거예요. 응? 지금 벌써 수익이 벌써 또 이제 우리 케빈 선생님 올려주시고 하셨는데, 아니 수익 좀 올려줘. 맨날 그저 우리 직원분들한테 짜증 내는 거 안 들려요? 어? 왜 그렇겠어? 신규가 없어. 시장이 그래서인지 신규가 없어. 어제 그 메이저 쪽 애들하고 또 저녁에 미팅하자고 미팅 좀 했는데 방송국 애들이라고 해도 돼. 걔네들은 저보다 애들이니까. 플러스로 반전돼요. 이런 시황이나 이런 종목에 대한 기준을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냥 막연히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해서 편입의 기준 설정합시다. 그런 기준이었어요, 윤정도가? 아니잖아요. 어제 거의 주봉과 오늘의 주봉 보여드리고 저 꼴이면은 일봉에서 어제의 일봉과 오늘의 일봉 기준에 한 템포 밀렸지만 전혀 우려함 없습니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좀 수익 난 거 있으면 좀 캡처해서 무료방에도 좀 올려주시고 우리가 캡처해서 올리는 거하고 또 틀려요. 무료방에 막 유료 회원님들이 나 수익 났어 하고 막말로 10분이 올려버리시잖아요. 하루에 한 두세 번씩. 그러면 신규 고객 물밀듯이 들어와요. 우리가 올리는 거는 야 쟤네들 장사한다 거짓말한다 마케팅한다 이러는데 회원분들이 올려주시는 거는 그것조차도 알바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게 있으면 말 그대로 가입을 합니다. 아니 가입을 해야 윤정도도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러지. 예? 맨날 마이크 켜놓고 직원분들한테 야 글 똑바로 올리라 그랬잖아. 왜 이렇게 좋은데? 야 포스코피 체인 플러스인데 우리는 대처 기가 막히게 해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에서 3% 밀린 게 밀린 거야. 이러고 있는데 외부에서 신규 가입자는 코딱지만큼이고 응? 만기 연장자는 90% 이상이고 만기 연장자 진짜 90% 이상이죠. 우리나라에 지금 만기 연장자 90% 이상이신 분이 어디 있어? 없어요. 90%가 뭐야? 50% 연장자도 없지. 최근에 그 종목 검색기 나오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더더욱 연장자가 많아지신 부분은 만기돼서 연장 안 하신 분들도 있으셨죠. 이제 한 달에 이탈률은 1%가 안 되고 결론적으로 종목 검색기 나오고 난 다음 윤정도가 좋아진 거죠. 왜냐하면 그 종목을 이렇게 녹화하면서도 제가 막 종목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말로 이제 단타를 치려면 예를 들어서 변동성 매매 하려면. 근데 검색해서 알아서 나오니까 녹화하면서도 장이 좋든 안 좋든 자 금양 떠 있죠. 뭐 매매 기준 설정하시는 거 TCC 뭐 스틸 떠 있죠. 뭐 할 수 있습니다.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케빈 선생님 얼마나 감사. 또 옥돌정 선생님 또 뜨셔서 옥돌정 선생님 화이팅. 요즘 왜 안 나오시나 해서 이렇게 금양입니다. 오케이. 검색해서 뜨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 서로가. 또 위에도 또 수익이 있던데. 그러니까 한 분이 올려주시면 유료방에서도 한 분이 올려주시면 그러니까 일부러 막 케빈 선생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다른 분들도 같이 이렇게 막 올려주신다고. 그럼 또 정중앙 선생님도 올려주시고 뭐 조이아범 선생님도 14,862원이시고 요거는 이제 성화이택은 뭐 솔직히 얘기해서 15,000원 위쪽으로 그럼 오늘 이제 오늘까지의 눌림폭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평단 위에 있으신데 여기서 뭐 15,600원 잘라내서 14,300원에 뭐 대표하고 이거는 이제 뭐 선수들 영역인 거고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머지 부분은 설정해서 드릴 건데 편안하게 대처를 하셔도 크게 뭐 무리 없어요. 전 독립 안 해요. 대표님 계속 따라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 이제 그 요런 분위기 하나가
전체 포트에 대한 자신감을 설정할 수 있게 되고 무모한 자신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계좌 수익으로 연동이 되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대처하면은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부 돌리고 있죠, 빨간색으로. 그리고 원래는 LNF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라이브 방송 기준에서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짰어요? 아우, 이 날파리 한 마리가 그냥 저를 막 괴롭히네. 그 촘촘한 차이지만은 26만 3천 원의 매수의 신호가 문자로 나가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툭 치고 들어올려서 5천 원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3천 원에 매수를 했다면 2차 편입 1% 기준 잡아서 대략적으로 26만 한 6천 원 정도의 매수 사인을 냈었을 텐데 어찌됐건 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눌림폭 살짝 이용을 하고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의 플러스 반전 동반적으로 연동이 돼요. 누가 더 세니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이쪽 LNF 쪽의 흐름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스타트다. 얘 별도로 녹화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7,000원 이제 형성이 되겠죠. 그럼 7,000원 기준에서 7,000원 이하에서도 요 물량 3,800주 소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7,000원 정도면 편입이 될 것 같습니다. 문자 한번 2차 편입 문자 5% 추가인데 그죠? 문자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2차 편입이 윤 정도만 그 불리한 거잖아. 그죠? 원래는 3,000원 그리고 뭐 6,000원 뭐 이렇게 잡히면 평균 나가 그래도 한 템포라도 밑에 있는 건데 26만 6,000원 평단이라고 치고 다음 주를 또 크게 기대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LNF나 포스코 퓨처엠 다음 주에 엄청난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농담해라.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 에코프로하고는 또 틀려요. 근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포스코 퓨처엠은 거래대금을 터트리고 움직이는 거고 LNF도 거래대금을 터트리고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사실 사상체 대치 거래대금을 일자별로는 아직 못 터트렸어요. 터트려야 되는데 아직 못 터트렸어요. 그 차이입니다. 포스코홀딩스 뭐 난리 났고 일단 하여간 영상 올려드릴게요. 1시간 2분인데 영상 이거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전체 공개해 주세요. 그냥.